현재 초등교사이자 작가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문경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대표작으로 훌훌이라는 작품으로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셨고 지켜야 할 세계로 혼불 문학상을 수상하신 작가님이십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로도 살고 있고 교사로도 살고 있는 문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작가를 어떻게 꿈꾸게 되셨나요? 2010년인가 2008년인가 이제 그때 저랑 같이 이제 교육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랑 국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게 됐던 거예요. 국어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보편화된 개념인 한 권 전체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살아있는 책 읽기, 온전한 책 한 권 읽기, 뭐 이런 식의 수업 방법들이 홈스쿨러들 사이에서 얘기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선택했던 책이 뭐였냐면 나니아 연대기였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7권짜리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다른 소설가들한테는 없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작품을 오랫동안 독자들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소리내어서 읽어주는 일을 했던 것, 그게 좀 다른 작가들에게는 없는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의 어떤 문체라든가 아니면 글의 리듬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독자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 그런 것들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던 어느 날 일종의 착각 같은 걸 한 거죠. 어떤 착각이냐면 이 정도면은 나도 쓸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판타지 세계를 완성해서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하고 싶다는 것. 그게 저의 이제 소설 쓰기의 첫 출발이었죠. 그럼 혹시 그 바로 뒤에 처음으로 쓰신 책이 판타지 소설일까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2012년에 쓰기 시작해서 한 2014년까지 한 2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한 7권짜리로 그 같은 소설을 2번을 반복해서 썼는데,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많이 힘든 시기를 거쳤던 때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소설을 썼는데 완성도 다 했어요. 근데 완성을 다 했지만 출간할 수는 없는 걸 썼던 거죠. 그때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2년 동안 공들였던 그 결과물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고, 내가 그동안 울며 불며 막 그 시간들을 녹여냈던 그 과정들은 일종의 뻘짓이었다는 거를 확인했을 때, 그때 어떡하지? 이거를 계속해? 아니면 말어?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그 2014년 초였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네. 그 좌절감을 딛고 또 한 번 더 나아가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어떤 계기나 아니면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후회, 좀 더 저는 좀 센 단어로 말하면 약간의 원한 같은 거, 그런 게 제 안에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사실 저희 딸아이의 그 자폐장애가 어떻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시기였는데, 저희 삶의 정체성 중에 제가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장애인 가족이라는, 내가 장애인 가족의 아빠라는 정체성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원한이라든가 뭐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며들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일종의 근성 같은 걸로 번져나가게 되는 과정이 그 소설을 쓰는 일로 삶을 살아가게 된 일종의 계기였던 거죠. 근데 그 2년 동안의 그 시간이 저한테 무의미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의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얻었던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오래 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러면서 일종의 저만의 문체를 다듬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다. 나는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7권을 썼다는 거는 7개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내용은 너무너무 유치찬란하고 지금 다시 쳐다보면 손발이 다 달팽이가 되어버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는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이 의미 있었죠. 근데 그 초등교사라는 직업과 작가라는 직업 둘 다 병행하시기 위해 뭔가 나름의 루틴이라던가 노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같이 병행해 나가시나요? 원래 시간적인 부분만 따지자면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집에 와서 애들 저녁상 차리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서는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시간은 한 7시에서 7시 반 그때쯤 나가서 집에 돌아오면 10시 반에서 11시. 근데 이게 저의 삶에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가르치는 시간 따로 있고 이제 쓰는 시간 따로 있는 거죠. 소설을 쓴다는 거는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삶, 그 소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삶이라는 단어 자체가 격자 같은 게, 틀 같은 게 이게 꽉 짜있는 단어 같지가 않아요. 저는 삶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단어는 굉장히 번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수될 수도 있고, 약간 고여있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흐를 수도 있는 그런 단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설가로서의 삶과 교사로서의 삶이 각각 구분되어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냥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장애인 가족의 아빠라는 그 삶의 전체성이 저의 소설이나 저의 수업에 깊은 영향을 주듯이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저의 삶이 장애인 가족의 아빠라는 삶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죠. 그리고 저의 수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가르치는 것, 지식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쓰는 수업의 재료라든가 글쓰기를 가르치는 방식이라든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지 않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세 가지가 함께 뭉뚱그려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어서 창작을 계속 해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글 쓰는 아이디어 주로 어디서 많이 얻으시나요? 저는 제가 살아온 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제 눈에 들어왔던 것, 마음에 무슨 비처럼 쌓였던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소설의 소재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아이디어가 고갈된다거나 아니면 좀 막힌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순간은 없나요? 그거는 이제 매 소설 쓸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완성하는 과정은 매번이 무슨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록을 쓰고 시작하긴 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완성한 이야기가 한 어린이 소설, 뭐 소설, 뭐 청소년 소설 다 합해서 한 20권 정도 될 거예요.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신호대로 이야기가 완성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는 오직 출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쓰면서 쓰게 되는 게 저의 소설을 쓰는 방식입니다. 작가님께서는 혹시 어떤 작품 또는 어떤 글이 잘 쓴 글, 잘 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소설을 좋아하느냐면 그 소설에 그 작가 자신이 투영된 작품을 좋아합니다. 소설을 쓴다는 건 그리고 독자가 소설을 읽는다는 건 소설을 매개로 서로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는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한다든가 톨스토이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톨스토이의 다음 작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소설이라는 건 작가가 자신을 태워서 쓴 소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 너무 잘 들었는데요. 작가님께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내셨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작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훌훌대는 소설이 저희 대표작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다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죠. 혼풀문학상을 제가 재작년에 수상을 했는데 수상작인 지켜야 할 세계를 출간할 때 출판사에서 이제 어떻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느냐면 훌훌의 문경민 지켜야 할 세계로 혼풀문학상 수상 이런 식으로 카피를 잡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훌훌이 저의 대표작인 것은 맞아요.
그럼 네. 독자들에게는 훌훌로 알려졌지만 작가님 마음속에 이 작품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 하는 게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작품을 꼽아와라. 네.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지켜야 할 세계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간단히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세계는 저희 세계가 일부분 담긴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써내고 싶었던 그런 목표가 되었던 장편 소설의 그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출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그 소설 자체가 저의 삶에 주는 의미도 입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데다가 그 등장인물들이 저는 지금도 그 마음에 남아서 가끔 그 주인공의 목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쓴 소설이 가장 잘 쓴 소설이었으면 좋겠고 전작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소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번에 공명민 작가님께서